자, 오늘 우리 건강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 오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해했던 내용을 좀 같이 물어보고 또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저염을 먹어야지만 건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염을 하면 오히려 건강이 해로울 수 있다. 그리고 소금이 왜 우리 몸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확히 들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금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그 몸에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 몸에 문제가 보이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몸에 이렇게 요산이 쌓여서 부분적으로 통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든가 허리가 아프든가 어깨가 아프든가. 근데 이게 왜 요산이 왜 쌓일까? 이렇게 이제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렇게 짚어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신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장. 네, 신장에서 요산을 효과적으로 배출을 시켜주면 우리 인체 몸에 요산이 안 쌓여요. 특히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외부 이렇게 충격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 신장에 요산이 쌓여가지고 그 허리가 아파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요산이 쌓여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이제 그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공을 못 받겠죠. 그럼 디스크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가 이제 그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러면서 허리가 아파오게 되는 건데 이게 대부분 다 신장에서 요산을 배출 못해서 생긴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다 혹은 이제 탈수가 됐다 탈진이 됐다 이럴 때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식염수를 꼽는 거야. 아마 링게를 꼽는 거. 근데 링게로만 꼽고 있어도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의 혈액 안에 염분이 있는데 이게 염분 수치가 이제 0.9% 이게 가장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좋대요. 그 0.9%가. 근데 사람들이 알기로 저염식 하면 좋다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먹던지 아니면 적게 먹던지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선은 저염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폐혈증이 오거든요. 폐혈증이라는 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들, 안 좋은 유해 바이러스들은 그 독성 성분들을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 독성 성분하고 그 걔네들 대사물질들 때문에 폐혈증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온몸에 막 염증이 퍼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요. 그리고 특히 암 환자들 소금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 이렇게 면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암세포들이 터져가지고 막 나와요.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왜냐면 내 몸에 있는 그 암세포가 막 이렇게 터져서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만큼 소금이 그만큼 우리 면역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소금은 어떤 역할, 뭐 항균, 항염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소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신장에서 나트륨하고 칼륨의 비율이 맞아야지 이뇨작용이 잘 되는데, 그 나트륨하고 칼륨의 비율 같은 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 근데 그게 아주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는 게 그 천일염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막 그 수치상 이런 거 안 따지고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염 있죠, 죽염. 죽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많이 먹어야지 그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그 책자도 있고 그런데 왜 죽염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천일염을 죽염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소금 안에 독성 성분들이 있어요. 뭐 태우면은 뭐 시화나 나트륨 뭐 이런 가스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간수 있죠, 간수 들어보셨잖아요. 간수는 뭐냐면 이렇게 콩물 갈아가지고 거기다 간수를 넣으면은 콩물이 굳어요. 그래갖고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수 성분이 이렇게 굳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도 굳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고혈압이 되거나 이런 거는 뭐냐면 그 간수 성분, 이런 소금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 때문에 혈액이 탁해지면서 굳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고혈압이 오겠죠. 혈액이 탁해지니까. 근데 그 소금의 독성 성분을 다 제거해버리면 소금만큼 보약이 없어요. 안 굳어요. 고혈압 안 올라요.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충분히 먹어도 다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다 그랬죠.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을 많이 먹더라도 신장에서 배출을 시켜버린다고, 소변으로. 그게 칼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좀 좋은 방법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드시는 물 있죠. 광천수 예를 들어서 한 병 하면 1.8리터거든요 1.8리터에다가 이렇게 독성 제거한 소금이 있어요. 이거를 티스푼으로 2개, 그 1.8리터 광천수에다가 티스푼으로 2개 넣으면 흔들어 놓으면 이제 그 물만 마시는 거, 다른 물 마시지 말고 그 물만 뭐 하루에 1.8리터 페트병 한 병 정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던 그동안 그 심장에 막혔던, 사고체에 막혔던 그 노폐물들, 그 사고체가 이 여과를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노폐물이 이렇게 많이 쌓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체에서 뭐 노폐물이 쌓였다 그럼 다 산성으로 보면 돼요. 산성 노폐물, 알칼리성 노폐물 안 들어보셨죠? 대부분 산성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소금을 계속 먹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처리한 소금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이 열로 이게 독성 제거한 그런 소금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열로 가열해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면 이게 알칼리성 물질이 돼서 신장 안에 있는 사고체 안에 있는 그 산성 노폐물들을 다 중화를 시켜서 빼버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신장 투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소변이 나중에 소변까지 안 나와요. 소변이 아예 안 나온다고요. 그 신장 투석을 오래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한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물 있죠. 이 소금을 탄 물, 이거를 1리터씩 드시겠어요? 매일 1리터씩 드시겠는데 그거를 매일 먹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소변이 뚫려버려. 그 이유가 뭐냐면 1.8리터. 아니 1.8리터가 아니라 그분 소변이 안 나오니까 1리터만 드시라고 해서 처음에 소변이 안 나오는데 1.8리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저 소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1리터를 매일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소변이 안 나와도 이 물이 어떻게 소비가 되냐면 땀, 호흡하잖아요. 호흡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기 때문에 1리터를 계속 드시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몸에서 이제 순환을 하고 산성 노폐물들이 이제 중화되고 뭐하고 하면서 소변이 다시 뚫린다고요. 그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신장 투석하는 사람들이 신장 투석 3번 했던 사람들이 2번으로 줄고 2번 했던 사람들이 1번으로 줄고 그런 다음에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자기가 안 해봤고 그 전부 다 병원 가면 의사들이 전부 다 소금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돼요. 물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 안에 그 독성 성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간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간수 성분이 있는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떡져. 떡지는데 그 사구체에서 이뇨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막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병은 심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부전 다리가 이렇게 붓죠. 부종 생기는 거 보셨죠? 복수가 차요. 복수가 차고 막 폐에 물이 차고 막 이런 식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림프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바이러스들이 만들어낸 대사물질들이 있어요. 미끌미끌하니 이렇게 끈적끈적하니 이런 것들이 그 림프나 아니면 사구체를 다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막 다리가 띵띵 부어오르는데 풍선 바람 도는 것처럼 다리가 띵띵 부을 수 있어요. 그 이뇨작용이 안 되면. 근데 병원에서 그거 이뇨작용 그 다리 부종 빼는 거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 찬 거 이제 저기 뭐냐 주사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부종 빼내는 거 너무 간단해. 이거 소금 타가지고 물 계속 먹이면 하루 이틀이면 빠져버려요. 그 정도로 이뇨작용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남겨서 동영상 보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솔직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 엄청 지겹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한 수만 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냐고. 근데 이렇게 지겹게 얘기를 했는데도 상대방은 그냥 넘겨버려. 패스. 근데 저한테 뭐 먹어야 될까요? 뭐 해야 돼요? 좋은 거 뭐 있어요? 그런 거 이만큼 이렇게 좋은 것도 안 하면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거 해놓고 나서 다른 좋은 걸 찾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그 우리 몸에 이렇게 균형 잡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먹는 소금이고 먹는 물이니까. 왜 굳이 막 이렇게 막 뭐 좋은 거 사서 드실 필요가 없다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몸에 이렇게 쌓여있는 건 다 산성 노폐물인데 그 산성 노폐물은 소변으로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이 산성 노폐물로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뇨작용으로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배출을 못 시키고 그 신장에 다 걸려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산성 노폐물이 몸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연세 드시고 뭐 무릎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 좀 거의 없으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물만 이렇게 잘 드셔도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도 치료를 하면 재발도 안 하고. 근데 치료 안 해도 이 소금물만 잘 드셔도 그 치료 안 해도 서서히 좋아지다가 좋아져 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제가 치료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 신부전, 급성 신부전 온 사람들. 진짜 방법이 없어, 방법이. 소금을 먹이면 쑥 빠져버려요.
소금이 그러니까 아무 소금이나 먹으면 오히려 더 간수가 쌓여갖고 떡이 됐는데 선택을 소금에 대해서 선택을 좋은 소금이라고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히말라야 소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소금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홍보를 해.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게 좋은 소금인지 안 좋은 소금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비전문가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소금을 이렇게 조금 들어가지고 해에다 올려놔 보면 이 독성이 제대로 제거된 소금은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 짠맛이 이렇게 강하지도 않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겠죠. 좋은 소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금이 있고, 이 소금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해에다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긴 한데, 그 뭐냐, 소금이 자극적인 게 있다니까. 자극적인 거. 이것도 짜요. 짜긴 짠데 자극적인 게 있어요. 쓰면서 자극적인 거. 이거는 짜긴 짜. 뭐.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응. 깔끔해요. 이거 한 수저씩 하시죠. 한 수저씩. 여러 가지 소금이 있는데, 이거를 대중화 시켜놓은 분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이거 이제 뭐 생산하는 과정을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좀 길어진데, 편집할 거면 네, 편집하셔도 네. 되고, 그러니까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좋아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체인점 사업을 해요. 중국에서. 그러면 이제 그 가맹점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게끔 해주려고 그러면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품을 이제 엄선해가지고 효과 좋은 것들을 만들죠. 근데 그 혹시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그 치아 몽창 빠져버리는 사람들 보셨죠? 풍치 때문에. 풍치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왕창 다 빠져버리는 풍치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해결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소금, 죽염 가지고 양치하면은 그 풍치가 빠지거든요. 그거 빨리 안 하면 이가 다 빠져버려요. 풍치 빨리 이렇게 제어하지를 못하면. 근데 죽염 같은 경우는 도매가도 비싸. 한 이 정도 한 병이면 한 20만 할 거예요. 10몇만 원, 20만 원. 근데 이제 그 도매가, 비싼 도매가로 받아와서 또 제가 그 가맹점에다가 이렇게 팔라고 내주려고 그러면 단가가 안 맞아요. 단가 안 맞죠. 비싸게 주고 와가지고 여기는 또 소비자가로 팔아야 되는데 이 단가 자체가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제품은 필요하고, 소금이 또 엄청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소금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5년차때 여기 공장을 가게 됐어요. 공장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명절날 아버지한테 죽염을 다 사다 드렸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거 몸에 좋은 거래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뭐냐 이러니까 죽염인데, 뭐 죽염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불에 9번 구워가지고 소금의 독성을 제거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소개를 하니까 얼마냐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셨겠죠. 근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비싸 보였나 봐. 당연히 비싸죠. 조그만 통 하나에 뭐 10몇만 원 하니까. 야, 이런 걸 뭘 사오냐, 직접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공이에요. 도공 이렇게 도자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마에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그런 도공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직접 해보시려고 그 소금을 갖다가 그 가마에다 넣고 그 도자기 굽듯이 구워봤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증발하고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액체가 돼가지고 액체가 기화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 없잖아. 없으니까 그럼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다. 낮추다 보니까 1000도에다 딱 낮추니까 액체화가 되긴 되는데 이제 기화되고 날아가지는 않은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불을 떼면 12시간을 뗀대요. 12시간을 그 불순물 다 태우고 나서 이제 불이 꺼지고 나면 이제 그 액체가 이제 다시 돌처럼 바뀔 거 아니에요. 굳으면. 이걸 갈아가지고 맛을 보니까 이런 소금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상에서 백내장 많이 들어보셨죠? 백내장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먹으면 이 물을 계속 먹잖아요. 한 달이면 백내장 다 없어져요. 지금 장모님 녹내장인데 코에서 어혈을 빼보니까 어혈 자체가 그 코가 많이 오염돼 계세요. 이 그 안에 조직을 보면 알아요. 그 침 찌를 때 보면 어떤 사람 막 우두둑 소리 나면서 딱딱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직 자체가. 근데 장모님 같은 경우는 이 코 안에 조직이 이미 엄청 딱딱해져가지고 노폐물이 많아. 코 안에 노폐물이 많은데 이 코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제거하겠어요? 다 녹여갖고 빼내야 되겠죠. 그 녹여갖고 빼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소금물이에요. 근데 소금물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왜 좋은지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걸 갖다가 한 사람 설명하는데 어떨 때는 30분, 1시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것만 딱 듣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또 딴 거를 물어봐. 그러면 소금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딴 거 물어보다가 이제 소금이 잊어버리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이거 소금에 대한 거는 반드시 동영상을 남겨놔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고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챙겨 드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찍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서 동영상 찍기가 여러분 안 계시고 혼자 동영상 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뻘쭘하겠냐고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좀 김상아 집사님이 그 동영상 찍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거라 인체를 관리할 때에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왜 죽염이나 이 소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 비교를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단 가격이 싸요. 이거는 이거 해봐야 2만 원.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죽염은 한 12만 원. 거의 한 10몇만 원, 한 20만 원 가량 해요. 근데 이제 가격은 가격이더라도 또 뭐가 중요하냐. 이 전통 방식으로 죽염을 만들려고 하면 인건비랑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 전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98% 죽염 공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만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죽염을 많이 생산하냐, 전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죽염을 많이 생산하냐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성분 검사를 해봤어.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다이옥신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 식약청에다 고발 조치를 한 거예요. 고발 조치를 하니까 지금 100개 중에 죽염 만드는 공장 100개 중에 98% 이상이 전부 다 다이옥신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싹 문 닫은 데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 조치해가지고 그 기사 뒤져보면 나와요. 그럼 소금을 잘못 먹으면 다이옥신을 먹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 죽염. 죽염은 소금을 구운 거잖아요. 네. 대나무에서. 네. 근데 어떤 반응에서 그 다이옥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태울 때 불완전 연소를 했다든가 뭐 화학적으로 뭐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
그 다이옥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 완전 연소가 됐으면 그 다이옥신도 타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시약청에서 다이옥신 나와가지고 98% 이상 그 주경 공장들이 다 없어졌다. 근데 주겸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소금의 독성 때문에 그래요. 살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금 사놓으면은 이렇게 좀 쌓아놓고 오랜 시간 쌓아놓잖아요. 그게 간수 빼기 위해서. 간수 빠지면 간수가 미끌미끌하고 그 미끌미끌한 거 그 빠지잖아요. 그 독성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당연히 건강에 그 문제가 생긴다. 그게 이제 고혈압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근데 그 독성을 제거하면요 소금만큼 좋은 게 없다고요. 두부에 그러면 간수가 묻었으면 두부 먹으면 안 되겠네. 두부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은 어찌 보면 간수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조금 뭐 드시는 거야 뭐 상관없어. 안 좋다는 말은 짜리는데 차이로 죽었냐 폐혈증으로 죽었다니까요. 폐혈증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 안에 있는 세균이 퍼져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해를 감당을 못할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급성 폐혈증 와가지고 사망을 해요 사람이. 염증 이런 게 막 퍼져가지고. 근데 소금이 그걸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소금이 항균 작용도 하고 그리고 소염 작용도 하고 항염 작용도 해요. 그러니까 소금 많이 먹는 사람 절대 폐혈증 안 와요. 근데 많이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부족하게 먹어도 안 좋고 항상 적당하게 먹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기준이 이제 1.8리터 페트병이 이 정도는 성인들이 먹어줘도 건강에 좋거든요. 1.8리터 한 병 정도는 먹으라 하잖아요. 물을 목말라서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컵 두 컵 이 정도밖에 안 먹는 사람이 있고 페트병으로 한 병 정도 먹는 사람은 뭐냐면 이 물을 먹고 내 몸에 있는 노폐물 안 좋은 것들을 씻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뭐 더러운 것들이 쉽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을 적게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소금을 타놔버리면 물에다 타놔버리면 별로 짜지도 않아요. 페트병 하나에 티스푼 2개 혹은 3개. 그럼 3개 넣으면 약간 좀 소금이 좀 들어갔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먹고 불편한 사람들은 무조건 안에 염증이 많거나 노폐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성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노폐물들 다 배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 소금을 먹었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몸 안에 배출할 게 없는 사람이 그런 거고 내 몸에 배출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소금물을 먹고 속이 불편하고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좀 먹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몸에 쌓인 게 많다는 얘기예요. 노폐물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먹고 불편하다. 아 이거 먹어서 그렇네.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배도 좀 먹으면 근데 저기 제가 암 환자들을 치료해보면 알아요. 암 환자들이 몸에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으면 그 소금물을 이렇게 못 먹어요. 소금물을 못 먹는데 소금물을 억지로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암세포가 터져가지고 대변으로 나오든지 토하든지 해요. 그 정도로 그게 명현 반응이고. 그 정도로 소금이 우리 몸의 면역성을 높여버린다고요. 면역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고 이 혈액 안에 있는 균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혈액 안에 그 바이러스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생충이 있단 말이에요. 혈액 안에 병 걸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기생충도 죽여요? 기생충 잡죠. 항균 작용을 하잖아요. 소금이. 근데 소금이 정확히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돼야죠. 소금기가 있긴 있어. 이 혈액 안에.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0.9%라 그러잖아요. 0.9% 물 염도를 맞추면 소금물이 짜요. 먹으면 짜. 우리 혈액도 먹어보면 짜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의 그 염분은 0.9%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물 1리터면 0.9%면은 990g? 아니 3스푼. 그렇죠. 그렇게 되죠. 90g. 그렇죠. g을 딱 재갖고 하면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은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짜요? 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마셔도 된단 말이지. 그 물은 이조작용할 때 물은 그냥 속으로 빠져나가요. 염분이나 칼륨은 내 몸이 부족하면 그거를 내 몸에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넘치잖아요. 그럼 그 배출시키는 게 칼륨이 그걸 배출시켜요. 그래서 그 칼륨하고 나트륨 비율이 맞아야지 이뇨작용이 잘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천일염에 가장 그 비율이 잘 맞아져 있다고요. 일부러 맞출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신기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대양 6대주, 뭐 5장 6부, 뭐 24절기, 365일, 365개 혈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이제 지구하고 사람 인체하고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게 많은데 수분이 뭐 70%뭐 이렇잖아요. 지구도 바다가 70%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공교롭게도 그 나트륨하고 칼륨의 비율이 우리가 신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비율이 천일염에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단순하게 이제 그 독성 성분을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를 쓰시면 된다고. 근데 제가 10년 넘게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치료할 때 다 써보고 검증을 하고. 이게 그러면은 그 도가에서 구워서 제품 생산된 거예요? 네, 도공이 지금 제품 생산한 거. 그리고 핑크 소금. 네네. 핑크 소금도 좋다고 많이. 아니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신다고. 핑크 소금, 뭐 히말라야 소금, 뭐 내가 그 소금을 갖다가 다 연구할 수는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 소금을 비교해 보라고 해에다 올려놓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각각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금 이것이 좋아요. 제가 먹고 있는 게 물어봐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왜? 검증된 건 이것만 제가 검증해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다른 소금은 제가 이 모르잖아요. 소금만 검증을 하신 무슨 거죠? 질문이냐면 그 하루에 그 성인들이 소금 마시는 양이 얼마쯤 해야 돼요? 뭐 보통 10에서 15g인가 체중으로 좀 거리 잡는 맞아요. 그게 네. 저기 뭐야 WHO에서 권장 소금의 네. 양이 있어요. 네네 하루에 여기 그거는 사실 여기 보면 네네 요즘 AI가 잘 돼가지고 다 나와요. 찍어보면. 15%가, 그러니까 15g인가? 네, 10에서 15g 10에서 15g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 네. 이렇게, 저기, 티스푼 하나가 7g 정도 돼요. 7g이요? 7g. 티스푼 하나가. 네네. 그럼 2스푼이면 14g이죠. 네네. 자, 14g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음식에 보면은 뭐, 또 소금 들어가요. 김치에도 소금 있고, 네. 여기도 소금 있고, 네. 저기도 소금 있잖아요. 네. 합치면 소금, 우리가 먹어야 될 소금의 함량을 훨씬 넘어선 거 아니냐. 그러면 건강에 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 쓰고 나서 넘치면 다 배출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야. 염분이 저염식 좋다 해갖고 염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 뭐냐 김치를 이렇게 발효시켜 드시죠. 그 김치를 발효시키면 그 염분에 있는 독성 성분이 다 분해가 돼요. 분해가 돼요. 좋다는 얘기를 지금 응, 분해가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간수 성분이 다 분해가 된다고요. 네.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네네.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네. 몸에 해롭겠어요, 안 해롭겠어요? 안 해도 안 해로워요. 네. WHO에서 발표한 거는 네. 지네들이 발표한 거는 말 그대로 천일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일염 10g에서 15g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g, 15g 계속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간수 성분이나 이런 게 몸에 쌓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몸에서 쌓인 거를 배출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배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한계치가 한 이 정도는 그래도 소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은 거고, 네. 초반. 아예 애초에 그 간수 성분이 없어. 그러면 50g을 먹든 100g을 먹든 상관이 없다고요. 배출시켜 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양하고 상관없다는 게 소금은 어떤 소금 먹는가가 중요한. 그렇죠. 그 간수 성분이 없는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다른 거는 검증을 잘 못하겠으니 이걸 드시라고. 이거 진짜 이거 팔아가지고 뭐 제가 뭐 돈을 먹는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쇼핑몰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사면 돼.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검증이 돼 있고 다른 소금을 제가 검증을 못했다 이 말이지. 뭐 이 과정을 진짜로 이렇게 다시 구웠다. 그럼 그것도 이제 독성 성분 다 태우고 나서 좋은 소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모르잖아. 그거 자꾸 이거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를 하시면 분산이 돼가지고 결론이 안 나요. 시간. 정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대로 네, 정리하면 그런 뜻이 그러니까 정상으로 밥 먹을 때 소금을 먹고 저 소금으로 뭐 하는 거 좋고 발효 뭐 김치도 먹고 혹은 발효 된장도 되나요? 발효 된장도 되죠. 그거 그렇죠. 발효가 되면 다.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니까 그거 좋아요. 그러다 정상으로 소금 들어간 반찬을 먹고 나서 그 상간상간 물 마실 때 역시 뭐 2T 정도로 해서 마셔도 된다. 그러니까 소금 양은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뜻이겠네요. 소금의 양에 상관없이 이렇게 드시면은 네네. 나트륨이 넘치면 배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 넘치면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네네. 나트륨 넘친 거 있으면 배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말한 독성 성분들이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뭐, 이 소금은. 이 소금은 아무 상관이 없대요. 몇 번을 얘기를 해요. 이거로 해서 양은 그거랑 관계하지 않고 네. 그냥 먹어주면 된다. 뭐 하루에 뭐 마셔주고. 50mg, 100mg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짭짤하게 그냥 잘 맛있게 드셨다고 해도 이게 몸에 쌓일 일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제가 몸에 염분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먹이거든요. 면역성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 소변 있죠, 소변. 남성들 그 뭐 전립선이 많아요, 전립선. 남성들 나이가 들면 더 전립선이 많은데 이뇨작용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 소금을 드시는 게 좋아. 딱 먹고 이렇게 하루에 페트병이 한 병 정도 드시면요. 전립선 안 와요. 이뇨작용 잘 되니까. 소변빨 힘 세기가 틀려요. 저는 들으면서 소금 양을 초과하면 안 될 것 같은 좀 그런 모순되는 것인데 그 제가 다 설명해 드렸다. 그게 소금이 많이 먹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독성 성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독성 성분 다 제거해 버렸는데. 감사합니다. 그게 핵심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 걸러듣거나 넘겨버리거나 또 다른 걸 물어봐. 건강에 대해서 소금이 아니라 다른 걸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거 답변을 하다 보면 이 소금을 또 다 잊어버리시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얘기를 안 들으셔도 돼요. 우선 이거 해보시고 내일부터. 이거 먼저 해보시고 나서 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치료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허리 아픈 분들, 다리 아픈 분들, 좌우지가 문제 있는 분들 있죠.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소금을 먹으면. 그렇죠. 당연하죠. 따뜻해져요. 그거 당연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수가 이제 그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근데 수가 좋아지면 몸에 열이 발생해요. 수가 이렇게 보가 되면 허하다, 허하다, 뭐 실하다 이러잖아요. 허하면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보호를 하게 되면 이 몸에 열이 발생해요. 우리 인체에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장부가 폐하고 심장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비장도 그 열을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운동에지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그 트리플 버너라고 그래요. 세 군데 있다고 그러고 영어로는 3초라고 그러는데 그 트리플 버너 세 군데에 버너가 있다고 그래요. 그 버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우리 몸에 있는 정을 태워가지고 이 기를 만들죠. 그러면 기가 이렇게 충만하면 사람이 따뜻하고 몸에 열이 나죠. 근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신장, 폐 이런 데가 튼튼해, 장부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금, 한방에서는 소금이 보약이야. 신장의 보약. 그 소금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튼튼해져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소금을 쳐주고. 네, 제가 보면 진짜 중요해요, 소금은. 이 우리 인체를 그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놓고 나서 뭐 내 몸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때 가서 그 다른 치료를 해야지. 그 뭐냐 그 저기 뭐지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머리 해롱해롱한 사람들 있죠.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해롱해롱해. 걸어가다가 해롱해롱하고 푹 쓰러져가지고 그냥 사망하고 그러는데 그 해롱해롱 하는 게 그 모든 병은 바이러스가 있다 있죠. 각각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들이 예를 들어서 대사물질을 막 만들어내서 뿜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해독을 하거나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깨끗하게 해주는 걸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딱 소금밖에 없어. 소금물. 그러면은 안에서 항균 작용하죠. 소염 작용하죠. 항염 작용을 해요. 소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 백신 부작용으로 막 해롱해롱 하다가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아요. 보고 네. 우리 감기 걸리고 이럴 때도 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소금을 먹으면 네, 근데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백신 나와도 이제 백신 안 맞으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 뭐 백신을 맞았는데 막 해롱해롱 하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권하는 게 그 소금물을 권하시는 게 가장 그 효과적인 어떤 약이 될 수 있다. 다른 거 뭐 되겠어요. 그게 바이러스가 약으로 안 잡히거든요. 바이러스는 퍼져나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 몸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약을 쓴다고 아무리 쓴다고 해봐야 이 퍼져나가는 속도를 제어를 못해. 감기가 약으로 제어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기는 약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라서 그래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잡는 게 물인데 그것도 소금물을 드시면 항염작용을 하고 항균작용을 한다. 특히 이제 뭐 나노수 기계를 달아놓으신 분들은 그 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좀 나눠드리고 좀 그렇게 하시면 돼. 너무 멀어서 못 나눠서 못 나눠서.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지금 동영상 남겨졌잖아요. 사실은 이거하고 물하고 효소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잘 보고 잘 실천을 해도 돈 안 들이고 내 몸 관리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 효소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만성병 다 고칠 수 있어요. 그 효소를 먹게 되면.
아까 그 이 효소가 효소 나와요? 이 효소예요. 이 효소를 먹게 되면 여기 가루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염 있으시죠? 비염 있으신 분들 비염 다 나서버리지.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건 기본으로 없어요. 이걸 보고 나서 실천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인식을 하고. 근데 참 제가 이걸 꼭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계속 사람들한테 반복을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이게 그때마다 반복을 해야 돼. 오늘도 막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셨는데 동영상 찍어갖고 그때 이제 좀 보셔도 되니까 이제 저기를 했는데. 그럼 효소에 대해서는 좀 자, 효소는 왜 필요한 거냐면, 자, 이제 효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효소가 필요하냐? 우리 몸에서 인체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소화 흡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 몸에 뭐가 쌓인 게 없어요. 근데 점점 연세가 드시면 뭐가 쌓여. 그 쌓인 게 뭐냐면 혈관에 쌓이고 그 조직 곳곳에 쌓여요, 그게. 그러면 그게 뭘로 작용? 노폐물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제 남자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차가 오래되잖아요. 그 엔진 안에 매연이 끼게 되면 엔진에서 매연이 나와요. 슬러지가 끼어 있으면 불안전 요소 돼가지고. 그리고 전선이 오래돼갖고 녹슬잖아요. 전선이 오래돼갖고 녹슬면 출력이 떨어져. 전기 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힘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혈관에 때가 끼죠. 그리고 이온 통로라고 있어요. 세포하고 세포 사이 이온 통로 이런 데가 막혀요. 노폐물로 인해서. 그러면 효율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세포가 전부 다 이렇게 당을 분해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에 100%가 있다. 100%가 다 활용을 못하고 한 70%나 60%만 활용되고 나머지는 다 쉬고 있다 생각해서 해보세요. 막혀가지고.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이걸 갖다 분해를 못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당뇨병이 오게 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효소는, 이 효소 안에는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있죠. 미네랄은 필수 영양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영양성분 전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미네랄은 건 통칭 그냥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들이 이 성분들을 다 한번 1차적으로 분해를 시켜요. 분해를 시키고, 이 균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균도 여러 가지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유익균, 유해균 그러거든요. 유익균 중에 가장 강력한 균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발효시킬 때. 근데 이게 시중에서는 강력한 균들을 잘 안 써요. 왜 강력한 균들은 잘 안 쓰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중에 판매를 했는데 설사를 했어, 누가. 그래가 고소가 들어왔어요. 이거 먹고 부작용 나서 설사했다 이렇게 고소가 들어오면 기업에서는 그거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빅비더스 요구르트니 뭐니 이런 것들은요, 100만 명이 먹어도 한 명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약한 균들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균을 쓸까요? 가장 강한 균을 쓰겠죠. 지구상에 가장 강한 균.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유해균을 빠르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버려요. 이 균들의 세계는 강한 놈이 바이러스를 딱 심으면 유전자를 다 심어버리잖아요. 그럼 약한 애들이 좋은 유익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유익균을 공급을 해주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유해균까지 전부 다 우리 편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성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이 세포에 오염돼 있는 세포 안에 오염돼 있는 그 뭐지 중금속 그 다음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을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암이 왜 걸려요? 발암물질에 오염된 세포들이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얘를 먹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불순물, 노폐물들을 다 배출시키고 분해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언능 생각했을 때 고혈압, 당뇨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쉬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금, 예, 이 두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냥 이거 두 개만 잘 챙겨 먹으셔도요.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별한 약 찾아갖고 비싼 약 드실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효소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집에서 된장이나 집에서 일반 우리 재래식으로 하는 거, 또 김치 이렇게 집에서 그냥 보통 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김치에 있는 균도 이제 균이죠. 익으면은 그렇죠. 유산균이죠. 유산균인데 얘는 걔네들하고 비교하면 얘는 이 균은 수백도 올라가도 안 죽어요. 강산성, 강알칼리성에도 안 죽어요. 그럼 엄청나게 강력한 균인 거죠. 얘네들은 자기 조건이 안 맞으면 다 죽어버거든요. 그럼 김치찌개를 한다면은 일반 김치에 있는 균은 죽나요? 유산균은? 거기 내에서도 죽는 균이 있고 안 죽는 균이 있을 건데 왜 그러냐면 그 균들이 각각의 균들이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환경들이 다 있어요. 그 환경을 벗어나 버리면 다 죽어요. 근데 얘는 테스트한 것 중에 400도 이상 올라가는 기계가 있어요. 김 굽는 기계가 400도 이상 된대요. 그 기계에다가 김을 불 때 이 균을 갖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부었어요. 왜 김에다가? 왜 그렇게 김에다가 했냐면, 김은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면 눅눅해져가지고 냄새가 난대요. 네. 그러면 이게 포장을 해갖고 한 1년 지나버렸어? 그러면 유통기간 지나가지고 김에서 냄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균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몇 년 나도 눅눅하고 냄새가 안 나. 아, 김에다가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럼 김에다가 이걸 어떻게 가루를 뿌려요? 물을? 이제 그 김 공장에서는 이 균을 갖다가 기름하고 같이 섞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름 발라가지고 굽잖아요. 뭐 일반 재래 김 갖다가 구울 때 기름 바를 때 이 효소 액상 효소를 타가지고 기름 바르면은 다 그러면 묻게 되잖아. 이게 액상 효소로 그냥 증식해 놓은 거 그거를 그 물을 예. 아니면 증류수를 해서 뽑아내야 돼요? 증류수로 뽑아낼 필요 없고요. 그렇게 액상을 갖다가 이렇게 기름에다가 기름 바르잖아. 콩 뿌리고 예. 그 김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하면 되시는 거고,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들 때나 간장을 만들 때나 이걸 넣으시면 얘가 들어가고 다 변화시켜 버려요. 이 강력한 기운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된장하고 뭐 간장이 되겠죠. 뭐 간장, 된장, 고추장 여기 이성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 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균이 복합균인데 그 균을 써가지고 이렇게 효소를 만들어 놓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제가 이제 그 라면을 자주 끓여 먹어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라면 안에 조미료 있죠. 조미료를 자꾸 먹다 보면 사람이 속이 느글느글 해가지고 그렇게 돼요. 속이 많이 상해. 근데 얘를 라면 끓일 때 넣어요. 그럼 그 조미료 안에 있는 스프 안에 있는 그 조미료가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1년 365일 라면을 끓여 먹어도 느글느글한 건 없어. 다 분해가 돼 버리니까.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라면 계속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겠네. 좌우지간 그 어떻게 보면 조미료는 케미칼 성분이에요. 케미칼이 몸에 쌓여가지고 좋을 건 없으니까 음식할 때 이걸 이렇게 분말로 만들어 음식할 때 조금씩 넣으면 다 변해요. 그 안 좋은 성분들 다 분해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물하고 따로 저거 뭐 밥 먹고 먹는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음식에 넣었고. 네, 그리고 있고. 그리고 암 환자 치료할 때 반드시 먹이는 게 이 효소예요. 왜 그러냐? 암세포에서 나온 그 독성성분들 있죠. 독성성분들을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 독성성분을 분해를 안 시키면 그 독성성분이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독성성분이 발암물질들이에요. 근데 그 발암물질을 배출을 못 시키는 상황이라면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해라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미생물들이에요. 그 역할을. 좋은 균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뭐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원자폭탄 떨어진 히로시마 있죠? 원자폭탄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거기가 불바다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풀한폭이 없이 다 타버렸대요. 원자폭탄 떨어지고 나서 바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쑥이더래, 쑥. 그 폐허 속에서. 그러니까 쑥이 엄청나게 생명이 강한 거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거기에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방사능이 파장이 엄청나게 좀 센 애들이라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리는데, 그 방사능도 분해시키는 애들이 미생물이 그 방사능을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 암세포에서 나온 독성성분들 이런 것들, 방사능보다 그 독성성분이 더 세겠어요? 아니잖아. 방사능이 더 세고, 뭐 암세포에서 나온 그 독성은 그렇게 방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방사능도 녹여버렸잖아요. 이 미생물이. 그래서 이거를 암 환자들한테 먹이면 그 암세포에서 나온 독성 성분이 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 암세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투병생활 하느니 이거 하나만 만들어서 줘도 이 사람은 수월한 거야. 안 아프니까. 통치약이 될 수도 있어. 아니,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로.